시험 통과 못한 사람은 3시에 오는 걸로 하고요. 월요일 날, 알았죠? 자, 오늘은 이어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합성함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루긴 했어요. 함수에다가 함수를 대입한다는 개념인데, 그걸 우리가 뭐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F라는 애는 집합 X에서 Y로 가는 연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G라는 애는 Y라는 것을 G라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로 한 번에 연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뭐라고? 얘네 둘을 연결해서 G와 F의 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자체는 다음과 같아요. G 우리가 이걸 합성 F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래도 뭐 좀 줄임말은 아니네. 서클이라고 많이 읽어요. 동그라미라는 표현이죠. G서클 F, G합성 F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얘는 G서클 fx 이렇게 되어 있다면 G에 fx라는 것을 대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를 먼저 f에 대입하고 그 f를 g에다가 대입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되겠어요.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게 합성함수예요. 대입한 걸 다시 대입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gx가 x제곱이고요. gx가 x제곱이고요. fx가 x 빼기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gfx라고 하는 것은 g에다가 x-1을 넣는 것으로 x-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fgx라고 쓸 수 있겠죠? 때때로. 그러면 이 f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는 거라서 x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이런 짓은 이미 수학 3부터 했거든. 그치? 네, 그거에 대한 용어를 정립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알다시피 gf랑 이제 fg랑 어때요? 값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대표적인 성질로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순서를 바꾼 합성함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뭔 성립하냐면 결합 법칙은 성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연산 순서는 바꿔도 괜찮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F서클, G서클, H라는 게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F에다가 G랑 H 합성한 걸 대입해도 되고요. F랑 G를 합성한 거에 H를 합성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거는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면 그건 특수한 관계식을 유도하게 될 겁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때때로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특별한 어떤 규칙 같은 걸 준다. 세 번째는 제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i와 의 합성은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i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항등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에 했듯이 항등함수라는 것은 그냥 x를 일컬어요. 그쵸? 그러면 g에다 x를 대입하든 x에 gx를 대입하든 어차피 gx라는 건 똑같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맥락 자체는 대입한 걸 다시 대입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어쨌든 단계가 두 단계로 바뀌었잖아, 그치? 두 단계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연산을 하는 과정 중에 혼란스러움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더하기 빼기를 두 번 한다고 우리가 달라지진 않지만 그 안에 곱하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번 대입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다 보니
조금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다? 대입한 걸 다시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합성함수가 이제 정의될 조건이 좀 필요한데, 교재 말로 오른쪽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fx라는 게 치역이죠. g의 정의역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이거에 관련된 주제가 없는데 대단한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관련된 개념이 나오면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517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합성함수는 뭐다? 대입한 걸 다시 대입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왼쪽에서부터 읽는 습관이 돼 있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x를 f에 넣고 그걸 g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알았죠? x에 가장 가까운 거에부터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f와 g가 있답니다. 두 개 다 그려야겠네. f라는 거는 3을 대입하면 1이 되고요. g라는 거는 2를 대입하면 1이 된대요. 근데 문제에서 gf3과 fc2가 2로 갔대요. 근데 fg2는 뭐예요? g2가 1이잖아요. f1이고요. gf3은 g1이죠. 그래서 둘 다 2가 된답니다. 얘도 2고요. 얘도 2고요. 네, 1대 함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때 f2 더하기 g3을 구해달라 했는데 6이 나오겠습니다. 유한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유한집합이면 우리가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입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거가 기본이에요. 짝대기 그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서 520번. fx가 x 더하기 3, gx가 ax 더하기 b. f서클 g라는 거, 얘를 여기다 놓는 거죠. 그래서 ax 더하기 b 더하기 3. 그냥 뭐 ax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되겠고요. g서클 f는 이 x 더하기 3을 여기 넣는 거죠. 그래서 a에 x 더하기 3 더하기 b, ax 더하기 3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랑 똑같잖아요. 문제에서 같다 했으니까 맞지? 그럼 AX는 어차피 관계 똑같으니까 잘 구분이 안 가고 이 둘이 같은 건데 이상하다? 뭐가 잘못 나왔나? 잠깐만, 내가 뭐 잘못 대입했는지. 2x라고 써있는데 그냥 x라고 썼죠? 그래서 좀 잘못 나왔다. 어? 네. 2고요. 다 틀렸죠, 그러면. 싹 다 틀렸죠. 미안합니다. 살릴 수가 없네. 2ax 더하기 2b 더하기 3이고요. 2ax 더하기 6a 더하기 b입니다. 자,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b는 6a 빼기 3 이런 관계가 나올 겁니다. 안 돼. 안 돼. 잘못 썼죠, 이것도. a에 2x 더하기 3이라고 써야 되는데.
2a라고 썼어요. 아, 참. 얘랑 같은 거라서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미안해요. 3a-3이라는 관계식이 나오네요. 자, 그럼 gx라는 것은 ax 더하기 3a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a로 묶었을 시 x 더하기 3 빼기 3이 되는데 이 표현은 x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기울기가 a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기울기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 형태를 떠올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F서클 G랑 G서클 F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했다는 건 특이한 관계식을 하나 제시할 거고 이 문제에서는 2b 더하기 3과 3a 더하기 b가 같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그에 관한 관련 관계식을 하나 알려줬고요. 그걸 적용하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준 거죠. fx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5 x가 0보다 크다 x가 0 이상이다 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gx가 x 더하기 5죠. 자, gfx라는 애가 어떻게 돼요? fx를 여기 넣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0과 x 더하기 10 이렇게 범위가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x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지죠? x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땐 y절편이 10인 2차 함수야. 근데 웬걸 치역이 0 이상이래요. 이게 치역이래. 그쵸?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10 이상인 건 얘가 다 골랐잖아. 그치? 근데 10부터 0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애들을 왼쪽에 있는 애들이 골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여기 부분을 채우냐는 거예요. 그 x축 아래 x축 아래 이런 식으로? 아니네. 그럼 여기는 누구가 저거? 그 여기는 원점 원점? 왜 지나 뭐 여길 지난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쵸? 그래요? 그럼 치역이 딱 0 이상이잖아. 치역이란 건 y의 범위예요. 여기를 지난다는 게 아니라 아, 이 y를 갖는 x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치역이 얘네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알았죠? 네. 의미를 잘 받아들여줘야 돼요. 원점이 지난다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다시 y가 0 이상이라는 거는 저 gfx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0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고요. 그쵸? 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접해야 되는 거네, x축이. 맞지? x축에 접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분배식 0.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0 0이고요. 그럼 a는 루트 10이야?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0이야? 루트 10 왜? 뭐?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맞죠? 아니 그러네요. 축이 마이너스 a입니다. 이 축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루트 10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프를 상상해야 돼요. 지금 보면 알다시피 어떤 실수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보통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뭐 영역이 유한집합일 때는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규칙을 좀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529번) fx는 3분의 2x 더하기 1이고요. gx는 안 알려줬네. g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랍니다. g3이라는 건 f가 3이라는 거예요. fx가 3이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 원래 fx가 들어가는 자리잖아. 그치? 맞아? f에다 뭐 대입하면 3이에요? 그거요. 그렇죠. 4죠. 그 4라는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예요. GF4를 물어본 거죠. GF4를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이라는 거죠. 왜냐면 F4가 뭐니까? 3이 됐으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 것 같아요. 533번 fx는 2분의 x, x가 짝수일 때 x가 홀수 2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f1은 f일 때 fn 플러스 1은 fn 서클 f라는 건 그냥 계속 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합성해라. 대입한 결과를 다시 대입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대입한 결과를 다시 대입해라.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fn100이라는 애가 1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계속 대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f100이 얼마예요? 100은 어디에 대입하니? 짝수. 위에 대입해서 50이죠? 그럼 f2의 100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게 n이 얼마인지 찾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나올 때까지 계속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100은 50이니까 이거 아니죠? 그럼 f2의 100이 뭐냐면 f에다가 f100을 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50이잖아, 맞지? 네. 50을 대입하면 어디에 대입해요? 위에 25죠? 아니죠? 그래서 1 아니니까 n은 2가 아니다. 그럼 f3은 3의 100은 얼마예요? f3의 100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f에다가 f2의 100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방금 f2의 100이 얼마나 했어? 25라 했지? 그걸 대입하라는 거예요. 25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13. 13이죠. 이렇게 대입한 결과를 다시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이렇게 이걸 또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대입한 결과를 다시 계속 대입하라는 이야기가 저 fn의 n제곱이 아니에요. 그냥 fnx 뭐 이런 식으로 x입니다. 그러면은 f4의 100이라는 건 뭐예요? 뭐 대입하는 거야? f에다가 f3의 100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쵸? f3의 100이 얼마야? 좀 전에 13이라고 구했잖아? 저기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7. 그쵸? 7이 되는 거죠? 그럼 f5의 100은 얼마예요? 7을 대입하는 거니까 4, f6의 100은 2, f7의 100은 1. 자, 1 떴죠? 그래서 얘는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입한 걸 다시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또 대입해서 나올 때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어렵네요. 뭐가? 이거 나누기 2 하는 게 아니면 더하기 1하고 나누기 2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해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아씨 오늘 함수 못 끝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남았는데. 538, 7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생략해가면서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니네가 생략한다고 될 것 같은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자, 이 문제에서 y는 x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이 존재 목적이 뭘까? 방등함수? 땡. 방등함수가 아니라 대칭 이동? 땡. 모르겠어요. 여기 숫자 쓰라고 나온 겁니다. 맞죠? x, y 좌표 연결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죠? 정말 그냥 대입하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점선이 이어져 있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고요. 여기 점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는 사실 관련 없죠. 10이 왜 써있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지났고요. 이렇게 지났고요.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쵸? 네. F, GA가 8이랍니다. F에다 뭐 대입하면 8 나와요? 안 써놨네? 이거 색깔로 좀 구분해볼까요? 이게 G고요. 이게 F입니다. F에다가 뭐 대입하면 8 나와요? 4죠? GA가 4인 거. G에다 뭐 대입하면 4 나와요? 8. G11이 얼마죠? G11이 8. 그럼 GF8이 얼마죠? F8이 얼마야? 그럼 G11이 얼마라고? 8. 더하면 얼마예요? 16. 알 것 같아요. 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하는 사람? 합성함수요? 네,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하는 사람? 합성함수. 범위 나눠서 하는 것만 기억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뭐 어떤 거예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말 그대로 기억이 안 나요. 540번 같은 거. 기억이 안 나요. 얘 GX래요. 네. 지금 문제에서 G를 F에다가 대입한 걸 그래프로 그리래.
범위 나와서 대입하면 돼요? 그걸 언제 하고 있을 건데? 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그쵸?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놈이 얘 때문입니다. 얘요. 아, 이 문제가 없어도 그냥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시험 문제 나오는 학교가 너희가 가지 않은 학교야. 영석고랑 상호고랑 고고고. 여기 아무도 없어. 거기만 나오는 거야? 거기만 나옵니다. 그래도 다른 1등급 노린다는 애들이 이걸 또 모르면 그럴 것 같지. 저희들도 아니 해주세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범위를 나누어서 그리는 게 맞긴 해요. 빡쳐서 그렇지, 맞지? 네.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는 아무래도 우리가 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금방 풀어서 좀 단순화된 그래프 1과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 하나 y는 fx라는 애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누구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좀 기분 나쁘긴 한데 2분의 1이랑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라고 합시다. 주라고 할게요. 좀 다르게 생긴 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G에다가 F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G에다가 이 F랑 G를 이제 대입을 하기 위해서 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숫자 잘못 잡았네. 숫자 바꿀게요. 자, 네, 이제 분수가 사라졌습니다. 자, fx라는 애는 ex라는 애랑, 맞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대입해서 0이니까 8이어야 됩니다. x가 2 이하일 때랑 x가 2 이상일 때, 맞죠? 자, gx라는 거는 어떻게 식이 써지냐면 하나는 4x고요. 하나는 아씨, 이래도 분수네. 아이씨, 다. 3분의 4x, 4 대입하면 0이니까 3분의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2할 이하일 때랑요, 1 이상일 때. 너무 막 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더라도. 0 이하라는 범위가 있어야겠죠. 또 4 이하라는 범위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f를 g에 넣을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 1이라는 걸 대입한다고 합시다. 1을 대입하면 얼마죠? 하면은 아, 진짜 거지 같네. 어쩔 수 없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죠. 맞죠? 2는 어디에 2는 내가 어디에 대입한 거야? 여기 여기에 대입한 거죠. 그쵸? 네. 그러면 내가 이 fx가 2가 나온 거니까 g는 어디에 대입해? 아래 대입하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 여기다가 숫자 잘못 잡은 것 같아. 4분의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은 어디에 대입해요? 저기 위에요.
자, 위에 대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입하는 두 개의 값인데 그거를 그 나온 결과를 여기에 대입할 때는 둘 중에 어디에 대입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누구한테 대입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네. 맞나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을 나눠야 됩니다. 그 모든 영역은 언제냐? 얘가 1이 되는 순간에 찾는 것이므로 얘에다가 뭘 대입하면, 그러니까 1이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이 둘로 나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2x가 뭘 대입하면 1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4분의 1이 아니라 여기 2분의 1이 되는 애가 있겠죠? 걔를 기준으로 영역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1 되는 애가 얘밖에 없어? 여기 하나 더 있죠. 누구예요? 2분의 7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영역을 두고 우리가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gfx의 식을 쓸 때 x가 0과 2분의 1 사이냐, x가 2분의 1과 2 사이냐, x가 2와 2분의 7 사이냐, x가 2분의 7과 4 사이냐를 나누어서 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x가 0과 2분의 1 사이면 그에 따른 y의 값이 0과 1 사이가 되고요. 나는 지금 이 gy라는 것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 2x라는 걸 4x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4에다가 2x를 대입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2분의 1과 2 사이일 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y의 값이 1과 얼마죠? 4 사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에 여기에 2x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와 2분의 7 사이일 때는 이제 식이 달라져요. y는 여전히 1과 4 사이라는 게 맞지만 색깔 좀 다르게 해야겠죠? y라는 건 여전히 1과 4 사이에 있는 게 맞지만 2와 2분의 7을 f에 대입하면 y라고 하면 좀 그런가? f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의 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8로 바뀐다는 거죠. 대입하는 식은 여전히 뭔데?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16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f의 범위는 다시 0과 1 사이로 돌아오게 되고요. 0과 1 사이의 함수는 4x이므로 4 곱하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왜냐면은 x가 2분의 7과 4 사이일 때는 밑에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야 하는 거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이게 fx죠. 그쵸? 그러니까 난 0부터 2분의 1까지는 8x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3분의 16을, 이거는 3분의 8x 마이너스 3분의 16을, 마이너스 8x 플러스 32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2분의 1과 2와 2분의 7과 4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죠. 처음 거 노란색인가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죠? 0이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2분의 7 대입하면요 얼마예요? 4죠. 마지막으로 4 대입하면 0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시험 시간 내에 이따위의 것 짓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극단적으로 좀 짧게 푸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G에다가 F를 대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Y는 GFX의 그래프죠. 그러면은 이 G가 꺾이는 X를 여기에 가로선으로 그었고 나온 교점과 시작점과 끝점과 얘가 꺾이는 점만 대입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다. 교점, 시작점, 시작, 끝, 꺾이는 점 대입. 자, 한번 다시 볼게요. F가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꺾이는 점은 뭐냐면 얘 말하는 거예요. 0과 2와 4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쵸? 3개 대입했죠? 그 다음에 G가 꺾이는 건 어디예요? 1이죠? G가 꺾이는 1을 여기 가로선으로 그리면 여기랑 여기 2분의 7, 1과 2분의 7이 나오죠? 그거 5개만 대입해서 이어주면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짓이 결국 저 5개 찾은 것 뿐이야. 그쵸?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쟤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얘를 풀어볼 수 있다.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F에다가 GX를 대입하는 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F가 꺾이는 점 누구예요? 어디서 꺾여? 맞죠? X는 1에서 꺾이죠? 그걸 여기다 가로선에 긋습니다. 나오는 교점은 여기 이렇게 있죠. 그쵸? 그리고선 얘가 꺾이는 것과 시작이 어디냐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그릴 때 0과 1과 2와 3과 4와 2분의 1까지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왜죠? 자, 0을 대입하면요. 예. FG0은 얼마예요? G0이 0이고요. F0은 2죠. 네. FG2분의 1은요? 2분의 1은 1이고요.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FG1은요? 1 대입하면 2고요. 2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죠. FG2는요? G2 대입하면 1이고요. 1 대입하면 0이죠. FG3도요. 0이고요. FG4도요. 어떻게 돼요? 4 대입하면 4고요. 4 대입하면 3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해주면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 넓이,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요. 2분의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고요.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라서 4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해줍니다. 간단하죠? 범위를 안 나눠도 되잖아. 그치? 범위를 안 나눠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간단하다. 간단하다? 좀 그렇다. 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말했다시피 나오는 학교가 한정적이에요. 신사고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신사고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입니다. 맞죠?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발전 문제 그래도 나름 발전 문제면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많지 않겠죠.
어쨌든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신사고 쓰는 학교들은 이 문제를 출제해요. 그게 이제 말했던 영석고, 상호고, 고국고였고요. 근데 여러분 학교는 비상, 교학사, 부산 아닙니다. 신사고가. 그래서 문제 잘 안 나온다. 맞죠?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요 정도. 끼는 성 기준으로 달라진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올해는 신사고 교과서 쓰는 곳을 간 애가 없네. 저쪽 반도 그렇고. 네. 번거로워. 내가 정석할 때는 그 N축이라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설명해 준 적 있죠? 하하하. 녀석들 까먹었군.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패스하겠습니다. 뭐예요? 39분. 예. 아까 그래프 그렸던 건 이거잖아, 그치? 두 번째로 그렸던 건 이거였고, 그쵸? 이거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한 번에. 보통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입체로 그리는 거죠. 하기 싫겠죠? 근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체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 맞지? 이거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그리는 거니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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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지?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런 건데 패스하자. 20분 역함수. 역함수 유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역함수 설명해 볼게요. 역이라는 게 뭐예요? 거꾸로. 거꾸로죠. 거꾸로 가는 함수예요. 그렇죠? 1, 2, 3에서 4, 5, 6이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1은 5 고르고 2는 6 고르고 3은 4 골랐다. 이게 함수 F죠. 맞아요?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이거를 F의 역함수라고 말을 하고요. 거의 기호로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걸 우리가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거꾸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른 애를 찾아가는 게 역함수입니다. 즉 F 인버스 4가 얼마다? 3. F 인버스 5가 얼마다? 1. F 인버스 6이 얼마다? 2다. 이렇게 자기 고른 애 찾아가는 게 역함수예요. 알았죠? 고른 애 찾아가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fx라는 게 x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f2가 4잖아. 그치? 그러니까 f 인버스 4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f 인버스 4는 2야 마이너스 2야? 그러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깔려요.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 내용 간단합니다. 1대1 대응이에요. 이 순간을 위해서 배운 겁니다. 1대1 대응. 역함수의 정의를 말하려고. 앞에서 1대1 대응을 배운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역함수가 정의될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대1이 아닌 것도 안 되고요. 대응이 아닌 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3개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4개가 이렇게 있다 하자. 자, 이런 식으로 1대1 아니죠?
1대1 대응 아니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F라고 할 때 F 인버스 6은 없어요. 그쵸? 근데 함수라 하면 무조건 하나는 골라야 되는데 얘가 고르는 애가 없다고. 그치? 역함수 입장에서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 F 인버스 4는 함수의 유일한 규칙이 뭐라고? 하나 골라야 된다고. 근데 이거 몇 개 골랐어요? 1과 2 골랐죠? 이런 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게 있다. 어떤 fx가 역함수가 있다라는 말은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역함수라는 건 어떻게 찾냐에 대해서 만약 y는 2x-1이라는 게 fx로 있으면 이 f 인버스 x는 어떻게 찾냐? x랑 y의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f 인버스 x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이라고 쓰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y는만 남겨줍니다. 마이너스 1 넘겨주고요. 2분의 1 나눠줘요. 이게 역함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x를 y에 대해서 나타내라 라고 한 다음 그 다음에 뭐 xy 바꾸는 걸 말했는데 역함수의 기본은 그냥 x랑 y 바꾸는 거예요. 그냥 x랑 y 바꾸고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x랑 y 자리 바꾸는 거라. 자, 그럼 이러한 역함수에도 당연히 성질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쵸? 이러한 역함수에도 성질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첫 번째는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다? 그냥이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그냥이고요. 역수의 역수 그냥이고요. 인버스의 인버스도 그냥이다. 두 번째,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F 인버스랑 F 합성한 거랑 똑같으면 그건 뭐죠? 일단 항등함수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에다가 F 인버스 Y라는 거 대입하면 그냥 Y가 나오고요. F 인버스에다 Fx를 대입하면 X라고 씁니다. 얘를 Y랑 X라고 쓴 이유는 일반적으로 X에서 Y로 간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형상화한 것 뿐이에요. 알았죠? 대단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니니까 그냥 대입한 게 똑같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합성함수가 있을 때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순서도 바뀝니다. 이렇게 순서도 바뀌게 돼요. 역함수라는 건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주제예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게 역함수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예를 들어 맨날 설명하는 건데 학원 앞에 횡단보도 있죠? 여기 떡볶이집, 여기 인형 뽑기 가게 있고 맞지? 근데 여기 미용실 있단 말이야. 그쵸? 미용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 가려면 우리 학원 앞 먼저 지나고 맞죠?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딱 가가지고 저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돈은 있으시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 행색이 너무 남루한가 봐. 맞지? 그래서 뭐라 그래? 잠깐 내 지갑! 이래서 뭐예요? 돌아갈 때는 얘 먼저 건너고요. 그 다음 얘를 건너는데 왔던 방향 반대로 가죠. 내가 F를 넣고 G, F에다가 넣고 G에다가 넣었다면 반대로 갈 땐 G를 거꾸로 가고 F를 거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요? 이게 역함수의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까지인 거예요? 일단 548번으로 보죠. 네. 유형만 한 3, 4개 나가면 되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바쁘냐? x 플러스 a와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로 대치시켜도 됩니다.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 3대입하면 얼마예요? 8이죠. 그럼 이 x가 3보다 작을 때도 x 더하기 a가 그려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얘 두고 3,8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된다? 비었잖아. 그치? 비면 안 된다고.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고. 1대1 대응이라면. 그래서 얘가 안 되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3을 대입했을 때 8이 되어야 해서 A가 5가 나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F 인버스 11이에요. 자, 11. 뭐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면 11 나와요? 라고 할 때 11이라는 건 이 8보다 어때? 크지? 여기가 11인 겁니다. 3x 이게 11인 거. 누구 뭐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x는 4죠. 그러므로 쟤는 F 인버스 4가 돼요. 자, 4는 8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5가 4가 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값을 거꾸로 추적하는 거예요. 맞죠? 얘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값을 거꾸로 찾자라는 개념이 역함수입니다. 자, 552번. f2x-1은 4x 더하기 3일 때, 그쵸? f 인버스 x의 역함수,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달래요. f 인버스 x의 x절편은 fx의 y절편이고요. f 인버스 x의 y절편은 fx의 x절편입니다. 왜냐면 f 인버스 x는 아까도 말했지만 y랑 x 자리 바꾸는 거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x절편이라면 얘는 뭐 x, 0이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x랑 y 자리 바꿔봐. 그럼 뭐야? 0, 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 원래 y절편이었던 게 x절편 되고요. x절편이었던 게 y절편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의 x절편과 y절편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fx의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y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x의 0? 그럼 f-1이 아니라 괄호가 0 되게 하는 값이에요. 즉 f의 0 대입하라는 거죠. f의 0. 근데 f의 0 대입하려면 x가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5가 된다라는 게 x절편, 얘가 되고요. 자, 그러면 f의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얘가 뭐여야 돼? 얘가 0이어야 돼요. f2x-1이 0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x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x절편은 5가 나온다는 겁니다. 둘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5가 되겠죠. 개념 자체가 복잡해요. 이걸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단계 나눠 생각해야 돼. 당연히 복잡해져. 이제 더 이상 중학교 사고로는 문제를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면 천천히 나눠 생각하면 돼요. 한 번에, 그리고 간단히 3번에 할 수 있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주고 그냥 천천히 나눠 생각하면 돼요. f 인버스의 x절편은 fx의 y절편이니 얘의 y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식이 그지같이 생겼으니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x에 0을 넣는다 그게 아니라 0을 넣는 건 맞는데 얘가 0이 됐을 때에 이거의 값 그게 y절편이므로 f0의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x가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 반대로 fx의 x절편이라는 것도 얘가 0이 될 때의 x의 값인데 얘가 0이 될 때의 x의 값은 여기가 0이라고 말했잖아요. 써봤더니 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걸 집어넣은 요거가 내가 찾는 애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만약 복잡하다면 이게 복잡하다면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x-1을 t라고 치환한다면 이 x가 t가 되죠? 그렇죠? 그럼 f2x-1은 4x 더하기 3이라는 게 ft로 바뀌고요. ft는 2x가 t라서 얘는 2t 더하기 3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ft는 2t 더하기 3이잖아? 그럼 fx는 2x 더하기 3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알았죠? 왜냐면 t일 때 2t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 t 대신 x 넣으면 당연히 x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뭐가? 이거의 x절편 얼마야? 어? 야 이거 t 더하기 1이잖아.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래. 그래서 얘 x절편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5다. y절편 얼마다? 5다. 이렇게 하는 방법. 이 정도만 이제 간단히 한다면 간단히 한 방법입니다. 알았죠? 그나마 간단히 했다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556번) 여기까지만 내가 설명할 게 좀 많은 파트라 너희가 문제 풀 건 별로 없는데 fgx가 x 더하기 c래요. 자, 얘를 여기다 대입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a에 3분의 1x 더하기 b 빼기 3 3분의 ax 더하기 ab 빼기 3 얘가 됐다는 거죠. 자, 근데 g 인버스 3은 2다. 함수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g2가 3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3 고른 애가 2라는 거잖아. 그럼 2는 3을 골랐겠지. 그쵸?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여기다 2 넣으면 3이 되기 때문에 b가 3분의 7이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이미 여기에서 a는 1이 3이라는 거 얻어요. 그러므로 c가 뭐가 돼요? 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얘랑 같은데 ab가 나왔으니 c가 4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 더하기 3분의 7 더하기 4라서 3분의 28이 됩니다. 2번은 G 인버스 F1인데 F1은 뭐예요? 0이죠. G 인버스 0. G 인버스 0을 K라고 한다면 그게 GK가 0 된다는 거예요. GK가 뭐냐면 3분의 K 더하기 3분의 7이거든? 잘못했나 본데? F1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죠? 이상하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요. 이게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된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C단계를 좀 내야겠죠? C단계도 뭐 딱히 많이 낼만한 게 없어서.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584번) 580 5번 하나 네. 왜 그 다음에 바로 역함수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